침대 시트는 왜 그렇게 자주 갈아? 땀이 차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뻔한 거짓말 좀 이제 그만해. 내가 모를 줄 알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간 남자를 집에 끌어들이면서 내가 모르고 있을 것 같아? 침대 시트 자주 갈면 깨끗해서 좋은 거잖아요. 그런 말 너무 심하세요. 여기 USB에 다 있어. 내가 어떻게 웃고 어떻게 정리했는지 다 찍혀 있어. 대체 왜?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런 짓을 한 거야? 정말 잘못했어요.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정우 씨의 아내가 침대 시트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이 이상하게 여긴 조정우 씨의 노력으로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정우입니다. 42살입니다. 중견 IT 기업에서 17년째 근무 중이고 지금은 개발기획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12해가 넘었습니다. 아내 유진이는 저보다 3살 어립니다. 첫 만남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들른 카페였습니다. 웨이트리스였던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크게 꾸민 것도 아니었지만 유진이 맑고 단정한 눈매, 웃을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또렷한 이마 라인에 포개진 갈색빛 긴 머리카락이 참 고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저는 감히 말도 제대로 못 붙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제게 먼저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사귀고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 제 월급은 180만 원. 유진이는 부모 도움 하나 없이 제 곁에 서줬습니다. 결혼식도 스튜디오 패키지의 한정식 집 피로연, 신혼여행은 제주도. 그런 소박함 속에서도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대느라 가진 돈을 다 털었고 저는 퇴근 후 대리운전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45시간 자는 생활을 2년이나 버텼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유진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저를 응원해줬고 딸이 태어났을 땐 눈물로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죠. 그 덕분일까요? 지금은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매달 안정적인 급여에 성과급도 들어옵니다. 대출도 대부분 갚았고 3년 전엔 24평 아파트에서 33평 신축 아파트로 이사도 했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공부도 곧잘합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같이 영화 보고 근교 나들이도 다니죠. 말 그대로 누가 봐도 부족함 없어 보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내 유진이는 여전히 예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성숙해졌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지만 피부는 항상 맑고 윤기가 있습니다. 요리를 하거나 거실 정리를 하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면 그때도 가끔 20살 때 처음 만났던 그 미소를 지어줍니다. 그런 유진이가 침대 시트를 매일 바꾸기 시작한 건 정확히 말하면 3개월 전부터였습니다. 그건 평범한 행동이기도 했지만 같이 자지도 않은 날 바꿀 이유도 없는 시트를 굳이 아무 말 없이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청소를 좋아하는 유진이가 시트를 자주 바꾸는 것쯤은 그냥 깔끔한 성격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금요일 밤 오랜만에 와인 한 잔 기울이며 분위기 좋은 시간을 보냈고 아침엔 아내가 시트를 걷어 바로 세탁기에 넣는 걸 봤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기에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이상했던 건 다음날 밤 다시 침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분명 어제 새 시트를 깐 걸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색도 다르고 촉감도 달랐습니다. 유진이는 예전부터 시트를 여러 벌 번갈아 쓰곤 했지만 하루 만에 2번이나 교체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또 갈았어? 어제 새로 깐 거 아니야? 제가 묻자 유진이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햇살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었어. 게다가 당신 어젯밤에 좀 땀이 많았잖아? 그 말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잘라 말하자면 뭔가 느껴졌습니다. 설명하려 애쓰는 느낌, 자신을 믿게 만들려는 리듬. 제가 워낙 둔한 편이라 그동안 유진이의 말과 행동에 특별히 의심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트의 촉감이 달랐습니다. 너무 깔끔했고 너무 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손으로 베개를 만졌을 때 희미하게 맡아본 적 없는 냄새가 스쳤습니다. 그건 섬유유연제도 아니고 제가 쓰는 스킨도 아니었습니다. 뭐라 딱 짚기는 어려웠지만 낯선 남자 옷에서 맡아봤던 적이 있는 그런 향기. 처음으로 아내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상상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침대 시트만 유난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시트가 언제 바뀌는지, 베개 방향은 어떻게 놓이는지,
접힌 이불 각도가 평소와 같은지. 그리고 며칠 뒤 제가 회사에서 회식으로 늦게 들어온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침실 문을 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갈았던 시트가 또 다른 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시트엔 얇은 잔주름이 없었고 막 빨아서 바짝 말려 넓게 펼친 깨끗한 시트였습니다. 이쯤 되니 아무리 저라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나가 업무를 시작했지만 머릿속엔 온통 딴 생각뿐이었습니다. 메일을 열고도 회의 내용을 들어도 눈앞에선 자꾸 침대 위 바뀐 시트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그냥 깔끔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나? 스스로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반복된 상황과 너무 자연스러운 아내의 반응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점심시간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배우자 외도 징후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시트 교체, 수건 사용, 집안 방향제, 도어락 기록, 퇴근 전 급한 정리 하나하나가 괜히 제 기억과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서서히 빨라졌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맺혔고 모니터에 집중하면 할수록 진짜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고민하다가 저는 흥신소라는 단어도 검색창에 쳐봤습니다. 배우자 뒷조사, 일일 추적, 현장 사진 촬영,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창을 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CCTV 설치였습니다. 무음 녹화 가능, 소형 카메라, 가정용 실내 감시 장치, 디퓨저 위장형 카메라, 검색창은 순식간에 현실을 마주한 남편의 심리 상태로 채워졌습니다. 내가 이런 걸 왜 보고 있지 설마.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선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은 모르는 척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겠다고,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정말 널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네가 너무 조용하니까 너무 완벽하니까 그게 무섭다? 그날 퇴근 후 저는 아내가 볼 수 없는 계정을 새로 만들어 한 CCTV 판매업체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흥신소의 상담 채팅창도 열어둔 채로 핸드폰 화면을 끄지 못한 채 계속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노을이 진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걷는데 문득 유진이와 함께 이사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냉장고도 중고로 사고 커튼도 인터넷 최저가로 골랐습니다. 유진이는 벽지에 손으로 그린 액자를 걸며 웃었고 전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이 여자는 평생 내가 지켜줘야겠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도 많았고 매일 같이 피곤하고 불안했던 날들이었지만 우린 함께 견뎠습니다. 그 유진이가 그 착하고 따뜻한 아내가 왜 지금 내가 이런 의심을 해야 하는 걸까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어락을 누르지도 못하고 그냥 문을 바라본 채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유진이를 믿어야 하지 않나? 설마 그런 사람일 리 없어. 하지만 내가 느낀 그 수많은 장면들, 그 완벽하게 정리된 흔적들,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반응들이 자꾸 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믿어보기 위해 한 번은 의심해보기로. 단지형 디퓨저처럼 생긴 디자인, 무소음, 야간 적외선 가능, 배송지는 편의점 픽업으로 설정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른 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구입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아내 유진이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건드리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없다면 그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게 유진이라면 아무 일 없을 거야. 며칠 뒤 편의점에서 수령한 작은 박스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의 물음에 저는 회사에서 테스트할 장비야. 사무실이 아니라 집에서 먼저 써보라고 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늘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말을 믿는 얼굴로. 밤이 되자 아내는 거실 소파에 누워 책을 읽었고 저는 서재에 들어가 조용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흰색 본체, 정면엔 작은 구멍 하나, 디퓨저처럼 생긴 외형이라 아무데나 둬도 눈에 띄지 않을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 책상 위 화분 뒤에 그걸 올려두었습니다. 아내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을 만한 위치. 하지만 침대 전체가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각도, 그리고 아무 일 없는 척 불을 끄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아내는 오늘 청소 좀 하려고 밖엔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엔 카메라만 떠올랐습니다. 녹화가 잘 됐을까? 혹시 아내가 눈치채진 않았을까? 정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퇴근하자마자 저는 아내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서재 문을 닫고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모니터에 뜬 건 너무 조용한 침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침대, 베개, 커튼, 시트, 모든 게 고요하게 정지된 화면. 시간은 낮 1시 48분. 저는 침실 책상 위 화분 뒤에 그걸 올려두었습니다. 아내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을 만한 위치. 하지만 침대 전체가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각도, 그리고 아무 일 없는 척 불을 끄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저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시간은 오후 1시 48분. 거실과 침실, 햇살이 고요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잠시 후 낯선 남성의 그림자가 침실 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남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왔고 둘은 조용히 대화를 나눈 뒤 침대 위로 함께 앉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나와는 너무나 다른 아내의 모습에 나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시트를 자주 갈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아내는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이불과 베개를 급하게 걷어내고 시트를 통째로 세탁 바구니에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내가 이건 또 다 젖었네. 라고 중얼이는 장면도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시트를 하루에 2번이나 갈았는지, 왜 수건이 2장이나 쓰여 있었는지, 왜 집에 들어설 때마다 익숙하면서도 이상한 냄새가 남아 있었는지, 그 이유가 다 이 영상 속에 있었습니다. 더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꺼졌습니다. 그는 화가 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TV를 보고 있던 아내를 화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당신, 아내가 고개를 들었고 제 얼굴을 본 순간 뭔가를 느꼈는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낮에 뭐 했냐? 청소하고 그냥 쉬었어요. 또 거짓말이냐?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미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 봤어. 그 남자 들어와서 내 옆에 앉고 침대 위에 같이 눕고 시트 다 젖은 거 내가 수건으로 닦고 빨래 바구니에 넣는 것까지 영상으로 내 눈으로 다 봤다고. 여기 USB에 다 들어있어. 그 말이 떨어지자 아내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미쳤었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용서. 이게 지금 용서가 될 일이라고 생각해?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젊은 남자를 이 집에 끌어들여? 내가 매일 자는 그 침대에 아내는 계속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야? 뭐하는 인간이야? 언제부터야? 그렇게 남편은 화난 목소리로 계속 따졌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 남자는 어떻게 만났어? 언제부터 그런 사이야? 말해. 왜 말 못해? 내 심장이 터지는 꼴을 봐야겠어. 친구 따라 한번 호스트바에 간 게 잘못되어 그렇게 되었어요. 그 사람 말투가 다정했고 힘들 때마다 연락 와서 내 얘기 들어주고. 그래서 자는 거야? 말만 잘해서 그런 거냐? 똑바로 말해. 너 그 사람이랑 자는 게 그렇게 좋았냐? 아내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멈칫하더니 입술을 떨며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뭐? 그 사람은 몸이 너무 좋았어. 당신이랑은 너무 달랐어. 처음엔 감정이 아니었어. 그냥 한번 하고 나면 며칠이 가 생각이 계속 나그게 끊어지질 않았어. 그 순간 제 심장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좋았다는 거냐? 지금 나한테 할 말이냐? 아내는 울며 말했습니다. 진짜 미안해. 끊고 싶었어. 근데 안 됐어. 정신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했어. 저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사람도 아니야. 내일부터 변호사 선임하고 그 사람도 내가 찾아낼 거야. 둘 다 내가 끝까지 똑같이 갚아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모든 것을 확인한 정우 씨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차분히 USB와 함께 상황을 설명했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불륜 상대 남성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왔으니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뒤 불륜남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겉으론 태연한 척했지만 수사관에 정리된 증거 목록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동시에 정우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정을 파탄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정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서는 남성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몸 좋다는 놈이 결국은 벌금 내고 위자료 물고 도망치는구나. 그리고 아내 유진이 정우 씨는 그녀에게도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유진이는 말도 제대로 못 꺼냈습니다. 법원은 정우 씨의 손을 들어주며 선언했습니다. 피고 유진은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관계는 해소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유진이는 소송비까지 감당하지 못한 채 빈털터리가 되어 나와야 했습니다. 유진과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정우 씨는 불륜남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 유진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받아냈고 이 모든 법적 절차는 단 한마디의 후회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지금 친구의 말에 따르면 한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도 떠나버렸대요. 결국 혼자 남았대요. 그 말 한마디에 정우 씨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슴속에서 지워진 이름, 단지 한때의 이름 없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정우 씨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지인과 함께한 저녁 모임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 조용한 미소가 예쁜 41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몇 해 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을 안타까운 사고로 떠나보낸 사별한 여인이었습니다.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며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었지요. 처음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가 오늘은 조용한 저녁이 좋네요. 라고 웃으며 건넨 말에 그녀도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란한 건 싫더라고요. 조용하고 따뜻한 게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서 정우 씨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느꼈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말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숨기지 않는 진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서로의 상처에 손대지 않으며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1년 후 정우 씨는 서연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조용하고 따뜻하게 살고 싶어요. 당신하고. 그들은 동네의 작은 예식장에서 초대한 이들 없이 서로에게만 약속을 건넸습니다. 이제 우린 서로의 평온이 되기로 해요. 지금 정우 씨는 퇴근 후 작은 마당에 나와 찻잔을 건네주는 서연 씨에게 말합니다. 요즘은 아무 일도 없어서 참 좋아. 그 말에 서연 씨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이에 연애하나 봐요. 햇살은 평화롭고 정우 씨의 삶은 지금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낸 날, 나는 무너졌지만 다시 누군가를 믿기로 마음먹은 날,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태어난 것처럼 조용히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